probability, 뭐 density function, 그 PDF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중요해요. 대학을 가게 되면 PDF를 직접 구하러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수능만 볼 거니까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결국 그래. 확률이 큰수의 법칙이라 그래서 시행계수가 충분히 크면 무슨 뭐 수학적인 확률과 근사한다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마치 그것처럼 시행계수가 되게 많다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실수처럼 연속적인 세계를 펼쳐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확률을 찍게 되면 확률 밀도함수가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 중에 출제 확률이 90% 이상인 것이 정규 분포라는 게 있어요. 노멀한 패턴이야. 디스트리뷰션이 분포라는 소리거든요. 또 내가 영어로 썼다는 얘기는 뭔가 기호가 n이 나오나 봐. 그래서 썼겠지 뭐 지가. 됐죠? 정규 분포는 분포가 되게 많아요. 무슨 뭐 포화성 분포라는 것도 있고 무슨 뭐 별 분포가 다 많거든요. 정규 분포는 어떻게 배우기로 하냐면 딱 이런 상황만 배워요. 여기 x축이 있는데 확률을 찍어요.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요. 확률 밀도 함수가 x축이 정분선인 함수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많이 본 함수일 거예요. 이렇게 x축이 정분선이야. 이런 함수가 그려지고요. 얘는 항상 평균에 대해서 대칭 구조를 갖고 있는 함수예요. 정규 분포는. 그러니까 평균의 대칭인 함수만 배우도록 하는 거야.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되셨죠? 정규 분포라고 해요. 이 정규 분포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m에다가 시그마만큼 더해요. m에다가 2시그마 이렇게 더해요. m에다가 3시그마 이렇게 더합니다. 이렇게 반대로 가죠. 대칭 구조니까 너는 m에다가 시그마만큼 빼고 여기는 m에다가 2시그마만큼 빼고 m에다가 3시그마만큼 빼고 이런 식으로 x축을 구성을 하게 돼요. 좀 불편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거거든요. 시그마라는 게 표준편차잖아요. 표준편차가 루트 분선이었단 말이야.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지는가를 나타내는 정도를 계도 표시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나 좀 봐봐요. 여기가 평균이에요. 자료가 이렇게 있으면 분산이 작다 이렇게 얘기했죠. 분산이 작으면 표준편차 작을걸요. 되죠? 이걸 세워. 세우게 되면 이렇게 있잖아. 분산이 작은 거예요. 표준편차가 작아. 이렇게 있으면 분산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는데 평균이 있고 표준편차를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때가 있어요. 요렇게 가서 요렇게 파란색으로 그려져요. 요렇게 마치 x축이 정근선이니까 쭉 이제 그리다 말았어요. 그러면 여기 파란색 정규분포 곡선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황색 정규분포 곡선을 B라고 해요. 그러면 이 결론을 얻을 수 있죠. A의 분산 그 다음에 B의 분산 어느 게 더 크겠어요? B가 더 크죠. 평균 즈음에 몰려있는 게 A고요. B는 평균 즈음에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B의 분산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공부를 잘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공부를 잘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공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쭉 갔을 때를 보면 공부를 잘하는 새끼들이 이쪽으로 가면 근사하긴 근사하는데 비슷하게 갈 것 같기는 한데 파란색이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그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B 쪽에 더 많이 있는 거예요. 됐죠? 그렇습니다. 잘하는 학생은 B가 더 많아요. A보다 많다. 성적이 높은 학생, 잘하는 성적이 높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가 납득됐죠? 그래요. 이 정규분포 곡선인데 얘가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고 얘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러 갈게요. 보시면 불편해. 왜냐면 아니 평균 표준편차가 다 있잖아요. 이렇게 다 있다 보니까 일일이 다 이렇게 쓰는 게 불편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얘를 바꾸기로 마음을 먹어요. M과 시그마는 동시에 다 있는 거니까 M을 0으로 막 만들어버려. M을 0으로 만들어버리면
m을 0으로 만드는 순간 0으로 다 죽어버리는 거죠. 남는 게 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마이너스 2시그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시그마를 확 털어버려. 그러면 시그마의 개수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럼 정확히 x축의 1대1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정규분포 곡선을 주황색으로 다시 그려서 이렇게 평균이 0이었어요. 0으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평균 0으로 만들고 시그마의 개수만 쓰기로 합니다. 1, 2, 3, 4 시그마의 개수만 써요.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 아이 배고파.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2 미안.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3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4 이렇게 시그마의 개수만 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때 왼쪽에 있는 확률 변수는 라지 X로 쓰기로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확률 변수는 Z라고 쓰기로 합니다. 이렇게 됐죠? 이 Z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 표준화된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기 보면 A라는 집단이 있고 B라는 집단이 있잖아요. 두 개가 있는데 마침 뭐 평균을 갖도록 그리긴 했습니다만 평균을 둘 다 0으로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됐죠? 집단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거든. 이게 빨간색 집단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 주황색이랑 비슷한 곡률 반경을 가지면서 평균이 더 높은 그런 빨간색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빨간색 집단이랑 C 집단이라고 하죠. 빨간색 집단이랑 파란색 집단에서 비교를 막 해보고 싶잖아요. 근데 평균이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면 되게 불편하잖아. 그래서 표준화를 시키는 목적이 뭐냐면 평균을 다 제로로 만들 거기 때문에 A랑 B 같은 거를 한 큐에 같이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됐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냐면 이 표준화 시키는 목적은 평균이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하는데 용이하게 쓸 수 있어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방식 인증은 뭐냐면 이 표준화 확률 변수가 시그마의 개수를 쓰고 있어요. 시그마의 개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곱씹어 보자고. 왼쪽에 있는 확률 변수 x는 말이야 평균에다가 시그마의 개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표준화된 확률 변수 z는 이 시그마의 개수만 쓰기로 약속을 했잖아. 네모를 구하는 방식을 보려고. 네모라는 것은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내 점수의 표준 편차인 시그마로 나누기로 하면 된단 말이죠. 납득됐죠? 얘가 표준화된 확률 변수 z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을 표준화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표준화. 약간 됐어요? 표준화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표준화하는 방법은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요.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요. 표준화한다고 하는데 표준화하는 목적은 첫 번째 목적 그 실수와 1대1 대응이 돼서 좌표평면을 그리는데 해석하는데 용이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둘 다 평균을 0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두 집단의 평균이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할 때 잘 쓰이게 돼요. 됐죠? 근데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면 무슨 표준 정규분포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조금만 더 주목해봐. 얘가 확률 밀도 함수였잖아요.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확률의 정의가 넓이를 정의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x축과 이 그래프가 이루고 있는 부분의 총 넓이는 1이야. 확률의 전체는 1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 0을 기준으로 해서 반땅을 때려놨잖아. 오른쪽에 있는 넓이는 얼마겠어요? 0.5 반반이니까 왼쪽에 있는 넓이도 0.5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반? 반반? 오케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정규분포라고 하고 소결론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n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약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정규분포에서 필요한 것은 일단 평균이 필요해. 대칭축이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평균을 쓰기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분산해서 나왔기 때문에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해요. 자, 이 정도 지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러 갑니다. 12번
양계장에서 생산하는 계란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52g, 표준 편차가 8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이 문제를 보면 일단 쓰고 시작하는 거야. 정규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의 구성 요소가 이쪽은 평균, 이쪽은 분산이었죠. 평균, 분산 되죠? 방금 했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평균이 52래. 표준 편차가 8이었대. 분산은 표준 편차 제곱이니까 8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요. 그래놓고 밑에 보자고. 이 양계장에서 생산하는 계란 중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할 때 계란의 무게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확률 변수 x가 계란의 무게인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한 개 계란의 무게였겠죠. 한 개 계란의 무게 52g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되죠? 그래요. 계란의 무게가 60g 이상이고 68g 이하일 확률을 구해보래요. 계란의 무게가 60g 이상이고 그 다음에 68g 이하일 확률을 구해볼래? 이거 해보라는 거거든요. 되죠? 그럼 봐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래프를 뭐 그려보죠. 여기다 그릴게요. 이렇게 있어요. 표준화를 시키기 직전 거예요. 정규분포 곡선을 그렸겠죠. 평균이 52였잖아요. 52면 여기가 52라는 거예요.